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증시 플러스 시간인데요. 장 초반 또 국내 증시 흐름과 함께 동향 또 오늘은 또 특별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공매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 네, 오늘 또 자세히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매도 한번 미뤄지기는 했는데요. 지금 다시 돌아오는 이 공매도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도 가지고 계시고 우려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아보고 공매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기본적인 가지겠습니다. 개념부터 좀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실 공매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이다. 빌리는 건 누구한테 빌리는 겁니까? 증권사에 빌리는 겁니까? 네, 증권사에서 빌리는 겁니다. 빌릴 때 이자를 냅니까? 이자를 안 냅니다. 아, 빌릴 때 이자가 없어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인정을 하고 있는 어떤 순기능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순기능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기능을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이 과도하게 버블이 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팔게 만들고 많이 떨어졌을 때 사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역기능은 물론 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주가를 너무 하락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뭐 박스피 이렇게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공매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공매도 제도 자체가 뭐 역기능, 순기능을 따져서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기관하고 개인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는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여에 대한 차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도 이렇게 공매도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그런 건가요? 실적이 좋은 기업도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일부러 판매를 이제 매도를 많이 걸어서 기업 주가를 낮추고 여기서 또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행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주가 조작의 우려도 굉장히 크고요. 많은 분들이 손실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낮은 가격에 결국엔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가격 다운을 만들어내는 게 공매도의 한 가지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보면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퀀텀스케이프라든지 하는 것 보면 이 공매도를 주창하는 세력들이 이 기업의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라는 걸 이유로 공매도를 걸면서 그 이유를 밝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세력들은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관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럴 때 공매도를 거는데 네. 이 조건이 개인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굉장히 큰 아까 차이가 박 약사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네, 한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네, 개인들이 참여하는데 굉장히 너무 제한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정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을 빌리는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개인들이 불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뭐 기간이 너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개인들한테 이번에 열어줄 때도 6개월의 조건을 걸었는데요. 사실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때 맞춰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반면에 개인들은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장이 하락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도 개선을 갖다 모색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방향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네, 뭐 개인들이 이제 조금 참여를 할 수 있게 이제 뭐 금액을 좀 더 늘리고요.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도 늘리고 개인들이 뭐 이제 진입 장벽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너무 높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막 대여 주식 같은 네. 것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지금 뭐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이제 대주 시스템을 2.4조까지 늘리겠다. 국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개인당 3천만 원까지 이제 빌릴 수 있겠다. 좀 한도를 늘려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개인들이 좀 너무 불리하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6천만 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공매도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6천만 원도 사실은 개인들한테 너무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공매도 대상 종목들이 정해져 있나요? 네, 공매도 대상 종목들이 지금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에 그러니까 한해서 비교적 대형주들만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소형주에서는 사실은 네,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기업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공매도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방법이 같이 공매도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매도 건 주식에 대한 펀더먼털을 갖다가 공부를 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건 이제 신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기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불안감에 결국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개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매도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매도가 제기될 경우에 이제 또 개인들이 또 선호하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공매도 제기가 위험한 이유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는 개인들의 선호가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지금 공매도 대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셀트리온, 두산인프라코어, LG디스플레이, 하나투어까지 또 아모레퍼시픽까지 굉장히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공매도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들이 아무래도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수량입니까? 4월 15일 기준입니다. 네. 4월 15일 기준에 코스피 종목들을 지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인기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오프닝벨 2부에서도 좀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롯데관광개발, 두산인프라코어,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탑 종목들이 굉장히 또 위험하다. 하나투어도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 호텔신라, 인스코비,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파미셀, 후성, 휠라홀딩스, 에이프로젠 제약, 필룩스, 포스코케미칼, 쌍방울, OCI 순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이게 공매도를 이미 쳤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공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매도 물량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미 그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셀트리온 주식을 갖다가 지금 1,200만 주를 빌려와서 지금 공매도를 이미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매도 했을 때, 공매도 주식 빌려왔을 때하고 지금 주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떨어졌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매수 타이밍 아닌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신규 투자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셀트리온 주식을 안 말씀드리지만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딱 제일 최저로 내려갔을 때 신고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지금 이 셀트리온 주식을 빌려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이걸 다시 사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인은 60일이고 아까 박 약사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 기관들은 1년 연장해서 2년까지 갈 수 네, 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관이나 외국인도 언젠가는 이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닌 한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역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새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 그 SK이노베이션과 아모레퍼시픽을 노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신문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이야기들인데요. 개인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이런 종목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롱숏 거래에서 매도 가능성이 높은 주식, 또 전환 사채 잔량이 많은 종목, 이 세 가지 주요 포인트가
이 공매도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나온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뭐 키움증권, 롯데관광개발 이런 주요한 종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인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비중이 높고 경쟁 기업에 비해서 주가가 높고 전환사채 물량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기업들을 아마 공매도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쓴 기사들이죠. 네 맞습니다. 또 뭐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유행하는 말 B2 영끌이 그렇죠. 네,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이 B2가 사실은 이 지금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종목에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구나 하고, 네,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옵니다. 근데 빌린 돈은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신용 만기에 되면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팔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신용을 써서 2천만 원어치의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는데 어쩌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뭐 이슈가 있어서 4만 원이 돼서 현재 평가액이 1,000만 원이 되고 갑자기 만기가 도래해서 네, 이 주식이 1,000만 원에 팔리게 되면 나는 마이너스 1,000만 원의 빚을 순식간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신용융자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신용융자 만기가 6개월입니까? 네. 그러니까 6개월밖에 버틸 수 없다는 그 점이 문제고 네. 또 중간에 뭐 이 잔고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버틸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는 종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맞돈 주고 사라. 맞습니다. 빚내지 말고 자기 그렇죠. 돈으로만 투자를 하면 떨어졌을 때 버틸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네, 신용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네. 의미인 것 같은데요. 또 지금 신용 구매를 보니까 코스피와 네, 코스닥. 신용 비율 상위 종목들을 좀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뭐 대성홀딩스, 써니전자, 한솔로지스틱스, 한솔홈데코, 모나미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이게 개인들의 신용 구매한 신용융자 받아서 구입한 주식의 비중입니까? 상위 네,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뭐 세원, 성광, 파워넷, 진바이오텍, 또박스 코리아 그리고 뭐 코스피에서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추천한 백광산업도 네, 순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많은 개인분들이 지금 이제 신용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이 굉장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신용융자가 많이 걸려 있는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갖다 두들겨 패면 주가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신용 물량들이 강제 매매될 것이고 뭐 맞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네, 순식간에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10위 전환사채 발행 기업입니다. 네. 이게 네. 왜 전환사채 발행한 거하고 공매도 대상하고 왜 그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네, 10위 이제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주로 네, 물량이 많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많은 물량을 이제 팔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걸 가지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네,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 상당 물량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이 이 물량을 갖다 공매도 대상으로 때릴 수 있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많이 들어본 롯데관광개발이나 두산인프라코어, 뭐 LG디스플레이, 키움증권 이런 주요 종목들이 또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보유 물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거 없나요? 레딧에 미국의 레딧처럼 그 증권 토론방에 공매도 반대 세력. 때려잡기 뭐 이런 네, 있을 것 같아요. 토론방은 왠지 있지 없어요?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네. 뭐 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한국판 게임스탑을 찾자. 네. 네, 이런 글들이 근데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고 주가 있습니다. 조작하고도 관계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돈을 주고 이제 뭐 주식 정보를 받는 그런 리딩방 방들에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대규모로 주가 조작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도 숏퀴즈를 노리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구매를 해서 결국 이제 공매도 세력이 다시 이제 주식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셀트리온과 HLB 이 두 종목이 게임스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시가총액이 크지 않나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아서 네, 더 많은 그런 물량을 살 수가 있었는데요. 셀트리온과 HLB가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자꾸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공매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이제 반공매도 운동의 핵심 종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셀트리온이나 HLB, 또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롯데관광개발, 두산인프라코어, 키움증권 그리고 GS건설까지 이 종목들이 아무래도 개인들이 들어가서 이 공매도를 아무래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주요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좀 유심히 보시고 우리도 메타버스처럼 한번 이 공매도 세력의 이 주가 조작 한번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의 레딧이라는 그 SNS 중에 그 증권 토론방이 있듯이 네.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개인 투자가들을 갖다 전부 다 섭렵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은 없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의 재개는 가치주 장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속해서 저희 오프닝 벨과 정보 가져가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강수미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